이번 시간은요, 주택건설 절차 편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수하고 사전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사전 사용 검사를 받더라. 그래서 입주한다. 이 절차죠. 자, 여기서 이 편에서는 절차 편에서는요, 시험이 한 3개, 또 2개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건설 우리 사업 주체를 앞전에 배웠습니다. 그 사업 주체들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더라, 착수한다, 그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일단 대상이 참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입니다. 주택 사업에 포함이 되어지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야만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다, 어려워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30개 이상을 집을 지을 때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죠. 대지 조성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이때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받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강화되는데 50세대로 되어지면 더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완화되어서 49개까지는 건축허가,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단독일 때 한호, 단독일 때 또 두 번째, 개별 필지 구분 없이 공급할 때, 단독 주택 단지를 공급해도 필지를 구분해서 집을 지어서 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한 필지에 집을 지어주되 필지는 지분교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요, 이때는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또 공동 보시면은요, 50세대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가 있죠. 스스로, 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인데, 첫 번째 스스로 결항 방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업 방식일 때 그러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면 소형 주택,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이 있죠. 여기서 이제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으로 짓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상한선 제한이 있지만 30제곱미터 이상 면적 나오면서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 이때 보시면 50세대로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또 그리고 30호, 50호 이상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다. 이게 뭐냐? 예외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다 라는 말인데, 건축허가를 빠집니다. 건축허가. 그러면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준이 아주 약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완화죠. 일단은 첫 번째 A번 보시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공사하는 농어촌 정비법상의 생활환경정비사 용어 외워주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의 자금으로 한다 라고 할 때,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해준다. 세대 구분 없이.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서 주상복합주택을 짓는데 그 한도가 300세대 미만 298 정도 지어놓고, 주택 부분만 합한 면적이 상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90% 미만된다. 여러분들 지역에 많이 보십니다. 요즘 보시면 시가지 지하철역 인근에 보시면 타워를 많이 올리죠. 다 여기에 포함되다 보면 됩니다. 땅이 좀 좁은데 그물 높게 차고 갔죠. 이럴 때 보시면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보지 않겠다는 말이죠. 단 300세대 미만 될 때 그렇다. 이런 부분들. 물론 하한선은 30세대 이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게 준다. 자주 떠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 건축일 때는요,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가 기본 원칙인데, 이것은요, 재량으로서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거부.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일단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겠죠. 그러면 주택수가 한 1800세대쯤 나옵니다. 거기만 딱 보십시오. 그 큰 대규모 단지일 때는 시, 도시사, 대도시에서 승인한다.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평 미만, 보통 1000세대, 800세대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승인하더라 라고 하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보면 앞에 있는 위에 10만 이상일 때 시도,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요 차이점 보시면은 여기 도시사가 뜨죠. 경기도, 큰 단지는 경기도지사, 또 규모 작은 단지는 가평군수, 또 무슨 김포시장, 김포는 크겠네. 대도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 작은 시가 구리시 20만 안 되죠. 이런 시일 때는 큰 단지는 도지사, 작은 단지는 구리시장, 가평군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도 참 많이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빼고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요.
또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겠죠. 이 규모의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국토장관이 정해주는 지역일 때,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또 공공사업 주체가 50% 초과해서 출제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요건도 참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건설할 땅 대지 소유권 확보, 집을 지을 땅 부지입니다. 그런데 알박기가 좀 많아. 항상 보시면 그럼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지의 사용권 확보라죠. 일단은 당장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대지를 팔겠다. 네, 일단은 당신들 쓰게 일단 동의한다. 라고 하는 이 사용권을 이걸 확보하면 일단 공사를 하게 해줍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국지토지 공공사업자가 뜨죠. 이들이 주택사업을 합니다. 공공사업자들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땅을 안 팔면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말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시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요, 민간 사업자들이 그냥 땅을 매입하기 힘들다. 그런데 공익상 필요하다 싶으면 시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 요청을 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당신들의 그 목적이 이 지역 사회와 맞다 싶으면요, 결정을 해줍니다. 이때 결정이 뭐냐? 시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일종의 민간 사업자한테 수용권 비슷한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은요, 대지 면적의 80%만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발생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것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장소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 하시고요. 자, 요 권리의 발생을 딱 보시면요, 1조건, 조건이 있죠. 일단 기본 조건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또 기본 80%의 사용권 확보했다는 기본 조건을 깔고 나서 더 나가서 95%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때는 알박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땅을 소유한 지가 100년 되었다, 1000년 되었다 해도 다 뺏을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유자는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위에 1번, 3번에 있는 조건을 기본 갖추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본 80% 넘어갔는데 95%가 안 돼. 95%가 안 돼. 이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발표하는데 그때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 땅을 소유한 지가 10년이 안 되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소유자는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상속 기간도 다 포함이 된다. 상속받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사업 절차 편을 가보십니다. 우리가 공부란 것을 배웠죠. 300세 이상 나누어서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 할 수 있다. 이때 두 개 공부가 나오면 합치면 최소한 600이 나온다. 그죠? 600세대 이상 될 때 공부별 분할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또 승인 받으면 착수를 해야 돼요. 5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1년간 또 연장도 될 수 있어요. 착수를 못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하여야 한다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건축법은 2년, 공장 3년, 여기는 5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공구가 분할 승인 받았어. 공구별 분할 승인 받았다. 그럼 최초 1공구는요, 역시 똑같이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못하면 취소됩니다. 그런데 2, 3, 4 기타 공구는요, 1공구, 최초 공구,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전부 다 착수를 해야 돼. 못하면 취소할, 이 경우는, 착수를 못해도 취소를 할 수 없다가 또 중요하죠. 1공구 해놓고 상황이 안 좋아. 2, 3, 4는요, 내비deo도 괜찮다란 말입니다. 자, 또 취소편을 딱 보시면은 요 지연 착수 취소뿐 아니고 지연 취소뿐 아니고 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 공사 완료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경매 공무료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럴 때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주택 분양 보장이 있으면 취소를 못할 것이고, 또 취소 분양 보장이 없어서 취소한다 할지라도 사업 정상화 계획의 제출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감리편. 주택공사는 감리자 정하죠. 감리자. 그 건축법은 기본 원칙은요, 건축주가 합니다. 하지만 주택법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한다. 기본 원칙 알아주시고요. 규모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300세 미만이면 이 사업자뿐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갭을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방법 등은 다 읽어보시고 감리비를 한번 보세요. 사업 주체가 직접 지급 못하게 합니다. 우리 건축은 건축주가 직접 정하지만 돈을 주지만요, 사업자가 돈을 주면 결탁을 해. 막기 위해서 승인권자한테 예치하면 단계적으로 승인권자가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뿌려줍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표본 설계도서 체크만 해주세요. 주관식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민간회사와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같은 평수 34평, 뭐 A형, B형 이렇게 같은 행수를 대량 공급할 때에 보시면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승인받더라.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이 사전 방문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